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솔트맨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 제 숙소 앞에 있는 해양 박물관, 어떻게 보면은 해군 박물관이라고 하면 되겠죠. 여기 어뢰, 비행기, 그 다음 잠수함 박물관에 제가 왔는데요. 그 전에 제가 이 러시아 국기를 길 지나가는 어떤 행인에게 그거 어디서 파냐 물어봤는데 선뜻 그냥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다, 돈 드리겠다 그랬더니 이거 100루블밖에 안 하는 거다, 싸니까 그냥 선물로 줄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게 받았는데, 여러분 혹시라도 제가 지금 현재 뭐 이 시국에 이 러시아 국기를 머리에 달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혹시나 나쁘게 생각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냥 여행가로서 이 러시아에 방문한 것이고, 잘못한 점은 뭐 잘못했다, 뭐 잘한 점은 잘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으로서 현재 저는 그냥 순순히 여행을 할 목적으로 여기 온 것이기 때문에 즐겁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어서 러시아의 해군력은 어느 정도인지 한번 제가 이 간접적인 경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가보시죠. 여러분 현재 보고 계시는 비행기는 BE-12라는 수상기로서, 이 비행기의 역할은 바닷속에 있는 잠수함들을 발견할 수 있게끔 미세한 소음만 들려도 감지가 되는 그런 폭포들을 바다에 떨어뜨리고 거기서 생성되는 소리를 파악을 해서 이 비행기로 쏴주는 겁니다. 현재 어디쯤에 잠수함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감지를 하는 거죠. 이 비행기가 숨어있는 그 잠수함을 찾아내서 공격을 할 수 있게끔 이 찾아주는 역할을 하는 비행기입니다. 여러분 역시 러시아 이 국방력이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저 비행기가 1963년도에 최초에 지어진 비행기입니다. 과학적으로 1963년에 잠수함을 찾아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비행기를 만들어낸 거니까요. 여러분 현재 기관총은 배에 장착되어 있는 기관총인데요. 이제 배에 다 장착되어 있던 기관총이고, 이거는 배에 장착되어 있던 미사일, 방사포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여러분 현재 보고 계시는 이 잠수함입니다. 저는 무슨 초대형 어뢰인 줄 알았는데 러시아에서 만든 초소형 잠수함입니다. 트리톤 1M이라고 하는 잠수함인데요. 해군 특수작전과 연구작전, 구조작전, 수종 구조물 수리할 때 사용하거나 해저 검사할 때 사용하거나 잠수함을 인도할 때 사용하기도 한답니다. 현재 1970년도에 레닌그라드 공장에서 최초로 32기를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선원들은 개별적으로 호흡기를 안에 별도로 장착을 했다고 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지금 현재 보고 계시는 조종실 안으로 물이 투하가 된답니다. 그럼 물이 투하가 되면 이게 잠수함인 거야? 그랬더니 보시면은 여기 구멍이 다 뚫려 있죠. 그러니까 숨은 산소 호흡기로 별도로 숨을 쉬는 겁니다. 여기 안에는 물이 꽉 차는 거죠. 선체는 알루미늄과 마그네슘 합금으로 제작되었다고 하는데요. 선체 밀폐된 구역에는 배터리랑 전기 엔진이 장착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기 뒤쪽은 아마 밀봉되어 있고 운전석 쪽은 밀봉이 되어 있지 않고. 여러분 어떤가요? 무슨 미사일 같이 생겼는데, 저는 이걸 보자마자 처음에 들었던 생각은 자살용 어뢰가 아닌가, 들이치면은 안에 있는 승객이랑 같이 죽는 자살용 어뢰가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소형 잠수함이었다. 여러분 어떤가요? 알루미늄 마그네슘 합금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현재 보고 계시는 잠수함은 러시아에서 최초로 만든 잠수함인데요. 현재 승무원이 총 80명이 탑승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전투 임무를 최초로 맡은 잠수함이라고 합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 운용을 하다가 이제 현재는 박물관에 관광객들이 보는 잠수함이 돼버렸죠. 현재 그리고 이 잠수함의 이름은 B413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야, 여러분 제가 한국에서도 잠수함을 본 적이 없는데 칼리닝그라드에 와서 이 잠수함을 보게 됐습니다. 현재 이게 바로 그 러시아 어뢰입니다. 어뢰. 이만큼 반 틈은 물에 떠 있고, 물속에 있다가 이걸 딱 치는 순간 이제 폭발을 하면서 선체 하부에 구멍을 만들어서 배를 침몰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작은 거 하나가 큰 배 하나를 무력화시킬 수 있어서 아주 가격 대비 좋은 공격 무기죠. 1908년도에 최초에 만들어졌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옆으로 누워있는 작은 지뢰는 1940년도에 좀 더 업그레이드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현재 보고 계시는 음향 유도 미사일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소리가 나는 쪽 유도해가지고 쓰는 그런 미사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Да, Каких?
Yes. Привет. Привет. Спасибо. Спасибо. 오 마이 갓. 아니 여러분 그냥 길 지나가면서 여기 가게 호박 구경하고 있었는데요, 지나가신 분께서 이거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호박 발찌입니다. 와, 그냥 저는 구경만 하려고 그랬는데 발찌를 가격을 떠나서 일단 아무것도 모르는 이 한국인에게 그냥 구경만 하고 있었을 뿐인데 이 팔찌를 선물해주고 그냥 바로 가버리셨습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촬영은 해야 될 것 같아서 마지막 가시는 모습을 이렇게 촬영은 했지만 와 진짜 여러분, 러시아가 바로 이런 나라입니다. 여러분, 제가 조지아 때도 정말 러시아 친구들이 너무너무 정말 좋았었거든요. 같이 운동하고 같이 밥 해먹고 돈도 많이 없으면서도 서로 각자 갖고 있는 음식들을 나눠서 먹고 보드카 한 잔씩 하면서 러시아 친구들에게 항상 좋은 감정이 있었지만 여행 2일차 만에 아무것도 모르는 이 한국인에게 이 호박 보석 팔찌를 주고 가시는 이 모습에 러시아 분들을 다르게 보입니다. 진짜 여행 오길 잘했다. 좀 무서워가지고 안 가고 바로 저기 리투아니아 갔으면 후회할 뻔했다, 이 생각 드네요. 제 여행 선택이 아주 좋았다. 꼭 이것 때문은 아닙니다. 호박입니다. 이거 보석입니다. 보석 여러분. 250루블이니까 2.5유로. 형식상 여러분들이 알려드리기 위해서 가격을 말하는 거지 가격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거는 여행하면서 끊어지지 않으면은 평생 차겠습니다. 샤워할 때는 제거해야 합니까? 네. 샤워할 때 상관없다. Можно 샤워? да, 무시나. 오케이. можно, да. 무시나. 샤워할 때도 상관없다고 하네요. 프리필. 러시아에서 이 선물은 진짜 평생 잊지 못하겠네요. 저 또한 한국에 돌아가서 외국인을 만난다면 나도 보답해야 되겠다. 그리고 러시아에서도 지금 여행하는 동안 혹시라도 내가 도울 일이 있다면 나도 항상 도와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폴란드보다 호박 가격이 훨씬 저렴합니다. 제가 알기로 이 칼리닝그라드가 호박의 주요 생산지라고 해요. 물론 폴란드에서 생산은 많이 되긴 하지만 칼리닝그라드가 거의 더 많이 나온다고 해요. 그만큼 더 많이 채집할 수 있는 도시라고 하는데요. 이 보석 크기가 클수록 가격이 더 비싸거든요. 500루블, 이건 이제 1150루블, 이거 900루블, 이거 450루블, 이게 이제 700루블. 여기 보고 계시는 현재 이 호박 진짜 보석대가 전부 다 가격대가 10,000원 이하입니다. 10,000원 이하. 칼리닝그라드 와서 진짜 호박 보석으로 가족 친척들에게 선물 남기는 거 정말 좋은 아이템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이 보고 계시는 호박 보석 밑에 깔려있는 이 마그네틱인데 100루블입니다 1,400원입니다 여러분. 다른 유럽 나라 마그네틱보다도 더 저렴합니다 진짜. 여러분 이거 진짜 찐 호박 보석으로 만든 마그네틱이거든요. 이거 300루블입니다 뒤가 전체가 호박 보석으로 박혀 있습니다. 스파시바. 따뜻한 나라입니다. 저는 따뜻한 나라를 좋아합니다. 유럽 여행하면서 좀 많이 차가웠었는데 지금 이것뿐만이 아니라 러시아 국기도 그냥 주셨고 정말 따뜻한 나라구나 한 번 더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와 진짜 제가 폴란드에서 그렇게 찾고 싶었던 이 호박 보석 이렇게 얻었습니다. 여러분 현재 이곳은 그 러시아 경찰청입니다. 그래서 안에 있는 직원에게 확인을 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온 관광객입니다. 칼리닝그라드의 아름다운 관광지를 드론 촬영하고 싶습니다. 가능합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가능하다. 근데 이제 그 말을 해주시더라고요. 작년까지는 드론 사용이 안 됐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드론 사용이 가능했다. 걸로 이렇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작년에는 아무래도 이제 워낙 심할 때라 안 됐었는데 올해부터는 드론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드론 촬영이 가능하다는 거 허락 받고 멋진 칼리닝그라드를 여러분들에게 선사하겠습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자 여러분 오늘 아침부터 이 숙소를 옮겼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에 숙소에 비하면 현저히 덜 하기는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화장실 보여드릴게요. 화장실, 샤워장, 뒷마당, 그리고 부엌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숙소로 옮긴 이유가 뭐냐면요, 전에 있던 좋은 숙소를 놔두고 왜 현재 이 다른 숙소로 옮겼냐, 그 전에 숙소는 옆에 공사장에서 탄내보다도 더 지독한 발암물질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숙소로 옮기게도 되었고, 전 숙소가 1,000루블이었고요 1,000루블이면 14,000원대였는데요 사이트에서 네 번째로 저렴한 호스텔이었는데요, 현재 이 칼리닝그라드에서 첫 번째로 저렴한 호스텔로 옮겼습니다. 좀 장기간 숙박을 하기 위해서 저는 최소한 한 나라를 가면은 물가만 비싸지 않다면 최소 그 나라에서 한 달 이상씩은 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정한 호스텔은 1박에 660루블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9,000원대, 약 한 30%가 더 저렴해졌습니다.
민감해지는 거죠. 혹시나 이제 바람에 장기간 숙소 할인이 있냐 물어봤는데 추가로 할인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할인율이 매우 높은 겁니다. 한 달에 얼마냐 그랬더니 한 달에 10,000루블이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저렴한 거거든요. 그럼 한 달에 10,000루블이면 14만 원이에요. 한 달에 14만 원. 그럼 하루에 330루블이에요. 그러면 하루 330루블이면은 4,600원입니다. 하루에 4,600원. 그러니까 현재 14,000원짜리 숙소에서 4,600원짜리 숙소로 옮긴 거죠. 물론 시설은 좀 떨어지고 거기가 좀 더 신축이고 여기는 좀 더 오래된 호스텔이다 보니까 다 큰 사내 녀석이 어디서 자는 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 돈으로 더 맛있는 거 사 먹고 더 알차게 여행을 하자. 좀 더 영양가 있는. 그래서 앞으로 칼리닝그라드의 멋진 여행지를 샅샅이 파헤쳐서 칼리닝그라드를 여행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으아. 여러분 현재 티코가 있습니다. 티코. 한국에서도 보기 힘든 차를 이 칼리닝그라드에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쌩쌩해 보입니다. 부식도 없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한국 차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동유럽 쪽 여행하면서 한국 차 비율이 한 10% 될까요? 글쎄요. 러시아는 한 거짓말 못하면 한 30% 한국 차 같아요. 엄청 많아요 진짜. 칼리닝그라드 중심지로 좀 나와봤습니다. 이동 경로로는 버스를 이용해봤고요. 37루블 정도 되더라고요. 37루블이면은 500원 정도 됩니다. 가볍게 한번 둘러보려고 왔는데요. 한번 같이 가보시죠, 여러분. 맥도날드가 철수하고 러시아가 그걸 이어받아가지고 만든 그 매장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원래 이 패스트푸드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철수한 맥도날드의 맛은 어떨지 궁금하잖아요. 여러분 현재 햄버거 가격대가 빅맥같이 생긴 게 280루블입니다. 280루블. 패티가 4개 들어간 거는 350루블. 모두 세트 가격인데요. 가격대가 300루블, 250루블, 비싼 거 400루블. 전반적으로 가격대는 한 세트가 4,000원대에서 비싼 건 한 5,000원대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소프트 아이스크림도 50루블입니다. 50루블. 썬데이 아이스크림이 100루블 정도 하네요. 전 직원이 머리에 망을 쓰고 머리카락이 들어가지 않게끔 청결에 엄청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왔습니다. 패티가 4개 들어있습니다. 4장. 제로콜라, 햄버거, 감자튀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350루블 정도 나왔는데요. 350루블이면 호스텔 1박 숙소 가격이 330루블입니다. 제 숙소 가격보다도 더 비싼 햄버거인데요. 한국 돈으로 환전을 하면 4,900원대 나옵니다. 먹어보겠습니다. 맥도날드 빅맥보다 좀 더 자극적이지 않네요. 좀 더 쏜하고 덜 짜고 몸에 안 좋은 패스트푸드지만 그렇게 나쁠 것 같진 않다 이런 느낌. 전혀 자극적이지 않아요. 맛은 맥도날드보다 좀 떨어지는 느낌이 들긴 하는데 그거에 비하면 훨씬 더 건강한 맛이 든다고 해야 될까요? 러시아 맥도날드도 나쁘지 않다. 네. 4,900원이면 어떤가요, 여러분? 비싼가요? 제가 보기엔 좀 더 저렴한 것 같은데 제 현지 친구들에게 러시아 맥도날드 어떠냐 물어봤는데 맛이 똑같다. 맛은 똑같고 오히려 가격이 5% 올랐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맥도날드 브랜드가 빠졌는데 왜 가격이 5% 오르냐 말이 안 된다 그랬더니 자기도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물가 상승률 때문에 오른 거겠죠. 여러분 여기는 자기가 희망하면 가져다 주는 서비스가 있어요. 이 편호표를 보고 직원이 테이블 위에까지 가져다 주는 거예요. 이거 한국에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기능이 추가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현재 이곳이 이제 칼리닝그라드의 랜드마크나 다름이 없는 교회인데요. 여러분 현재 이 교회는 완벽했던 것 같아요. 이런 그림들이 작품이 깔끔했다. 옛날 느낌보다도 약간 현대적인 교회 이런 느낌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현재 이곳은 러시아의 칼리닝그라드입니다.
Please subscribe Saltman channel.